안녕하세요. 주식경제의 유토피아, 주토피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조금 이제 목이 안 좋고, 그래서, 아마 며칠 영상을 안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8월 증시 전망을 이제 항상 나스닥과 코스피 그 한국 증시를 두 개를 이제 올린다고 했는데, 월 초에는. 근데 제가 이제 원래는 8월에 올리려고 했어요. 왜냐면 내일 7월 31일 날에 증시가 마감이 되잖아요. 월봉이 그때 결정이 나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 제가 하려고 했는데 영상을 조금 못 올리지 않을까 싶어서 미리 지금 이제 영상을 찍으려고 합니다. 자, 제가 좀 티 좀 낼게요. 어제도 티를 냈지만 이제 구독자님들은 이제 이거 패스하시면 됩니다. 이거 뛰어넘기 하셔도 돼요. 자, 제가 이제 이렇게 티를 내려고 하는 이유가 안 내면 안 돼요. 보니까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그 할아버지 유튜브를 보면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10개 중에 한 개를 맞췄어요. 그러면 그 한 개 맞춘 것만 얘기해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10개 중에 자기 한 개 맞추고 9개가 틀렸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 절대 안 하고 한 개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제 얘기가 다 맞았죠? 자,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속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진짜 다 맞추고 거의 다 맞췄는데 내가 너무 티를 그동안 많이 안 낸 건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티를 내는 거고요. 어쨌든 이제 새로 오신 분들 지금 제 채널에 뭐 처음 오신 분들도 있을 텐데 7월 전망은 사실상 정확히 맞췄습니다. 왜냐면 중간에 제가 바꿨어요. 중간에 바꿨는데 그거 가지고 엄청 욕 먹고 막 다 이탈하고 그랬는데 제가 생각한 대로 정확하게 증시가 굴러갔고 그래서 제가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제가 폭락을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꿨다고 해서 그게 이상한 거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확신이 있으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한 거잖아요. 나스닥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 상승률이, 이 상승의 힘이 이걸 제가 깨닫고 제가 뷰를 좀 바꾼 거예요. 그 폭락도 제가 뭐 공황이 온다 얘기한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어, 이게 폭락하고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상승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도 폭락에서 싸게 살 기회조차도 지금 안 줄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저는 판단해서 제가 그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뭐 2차 전지 뭐 영상들 좀 보면 알 거예요. 테슬라 급락하는 거 정확히 맞췄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틀 정도 앞서서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우리나라 조심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확히 제가 영상 올리고 하루 이틀 뒤에 2차 전지 관련주가 개폭락하는 진짜 그런 사태가 벌어졌죠. 제가 그래서 너무 다 맞춰서 또 신나고요. 또 거기다 이제 제가 어디에 수급이 들어올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한 그 섹터에 전부 다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맞춰서 너무나 기뻤고요. 제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춘 주식 트레이더다. 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도 제가 맞춘 게 더 많았지 틀린 거는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채널에서 영상을 보시면 많은 것들을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또 채널에서 대공황에 대한 이야기도 가끔 할 거예요. 뭐 경제 위기 이런 얘기. 그런 이야기들은 결코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들여서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시다가도 항상 이런 위기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 하고 예상 정도는 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를 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돌발 악재가 터졌을 때 손절을 한다든지 아니면 투자를 보류한다든지 이런 빠른 태세 전환이 필요하거든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잘 생각하시고 다른 채널들과 어떤 것들이 다른지 한번 비교해 보시고 이 채널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금부터 코스피 코스닥 8월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자, 제가 좀 기침해도 이해해 주세요. 지금 조금 감기가 걸려가지고. 자, 오늘 영상은 그거죠. 8월 증시 전망, 결국에는 코스피 코스닥이 어떻게 될 것이냐. 또, 뭐, 9월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게 좀 궁금하신 분들 있잖아요. 자, 오늘 영상은 이제 일기예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나는 이제 일기예보를 본다. 날씨를 모르니까. 우리가 날씨를 알아야, 뭐, 예를 들어서 비가 온다고 기상청에서 소식을 전했어요. 우리가 그 뉴스를 보고 우산을 챙겨가잖아요. 근데 비가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죠. 이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보면 돼요.
이 영상을 통해서 눈이 오는지, 비가 오는지, 아니면 뭐 태풍이 오는지, 뭐 이런 것들, 아니 폭염이 오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캐치하시고 여러분들의 매매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나스닥 종합지수 한번 볼게요. 어제 그저께죠. 1.9% 폭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2% 지금의 증시는 2% 정도 오르면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나스닥 다우존스가 두 개가 동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는 계속 오르고요. 자, 나스닥이 정고점을 뚫을지 바로 뚫을지 안 뚫을지는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나스닥 차트는 시간이 흐를 것 같아서 설명을 안 드리는데 그 고점 매물을 소화하는 그 시간이 좀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일시적인 조정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이 폭락은 아닐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생각하셔야 된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요. 자, 나스닥 다우존스를 코스피 코스닥 보는데 왜 보느냐? 이게 현재 한국 증시에 많은 영향을 끼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국 증시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계의 중심은 미국이니까요. 아시겠죠? 자, 이제 뉴스를 볼 거예요. 자, 뉴스 보고 그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차트 볼 겁니다. 아시겠죠? 뉴스 몇 개 볼게요. 여러분 집중하세요. 자, IMF가 한국 성장률 전망 5연속 하향. 그래서 1.5에서 1.4%로 또 하향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이 지금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한국이 이제 1.4%다. 이렇게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1.4%니까 어쨌든 우리 성장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이게 실질적인 이게 여러 가지 통합적인 데이터를 종합한 거기 때문에 이게 1.4% 성장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0% 성장이라고 보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서민들, 일반 시민들 있죠. 시민들은 점점 그 경제 침체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경제 침체를.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이게 왜 그러냐면 세계 경제는 여러분 3% 성장이에요. 세계 평균이. 근데 우리가 세계 평균의 반밖에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오랫동안 지속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게 됐습니까?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굉장히 낮아지면서 일본은 사실상 침체 국면에 들어섰고 한국은 빠르게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일본을 따라잡게 된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일본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뜯어보면 제가 저번 영상도 말씀드렸지만 뜯어보면 이제 일본은 중기축통화국이고 우리는 그런 중기축통화국이나 기축통화국의 어떤 지위하고는 우리는 먼 상태니까 그쪽으로는 우리가 좋지 않지만 우리가 순수 경제적인 어떤 그런 수준 일본을 이미 따라잡은 지 오래예요. 그죠? 자, 근데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1.3%에서 1.4%로 상향을 했습니다. 이번에 IMF가. 자, 일본 같은 경우는 잃어버린 30년을 통해서 물가가 오르지 않고 장기간 경기 침체가 되는 끔찍한 그런 일들을 겪었어요. 그 과정에서 부자였던데 거지가 된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알거지 된 사람. 부동산 때문에 망해가지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보다는 경제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가치관이 좋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한국인보다. 일본인이 안타깝지만. 왜냐면 그것을 몸소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은 지금, 이제 성장을 할 일만 남았다라는 그런 기대감으로 실제로 니케이 증시도 오르고 있고요. 크게 우리보다 훨씬 더 상승률이 높죠. 자, 그 할아버지는 니케이 증시 뭐 다 폭락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니케이 증시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일본만큼 버블이 끼어있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부채로 모든 것을 다 말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왜 부채가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 일본이 왜 계속 찍어냈으니까. 근데 아무리 찍어냈는데 그걸로 버블이 우리가 발생했을 때 그 실질적인 실물 자산의 버블 그런 것이 발생을 하면 그렇다면 우리가 일본이 망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일본은 이미 겪었던 나라고 아무리 풀어도 오르지 않으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일본은 지금 오히려 버블보다는 저평가 국면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게 넘어가죠.
자, 하는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 시 새마을금고 등의 유동성 지원이야.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새마을금고 일이 이제 터졌는데 제가 이제 연초부터 이제 한국에도 미국과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SBB 은행 파산 사태와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예측을 해서 그걸 맞췄습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 이후로 추가적인 은행 파산이 지금 당장 일어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것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당장 찾아와서 이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우리나라의 금리 뭐 환율이 막 높은 상황에서 뭐 새마을금고가 터지고 이랬으면 한국이 지금 당장 종말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지금 이 상황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자, 한국은 똑같이 미국의 연준이 했듯이 SBB 은행 파산 사태와 똑같은 그 해법을 내놓고 있죠. 자, 예금 인출 사태 이거 다 우리가 보장하겠다. 나라가. 이거 우리가 사실 새마을금고 사태 하나 터졌다고 막 이창용 총재가 이렇게 하는 게 개 오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이창용 총재님만큼 정말 이렇게 실력 있고 훌륭하신 분이 없다라고 지금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당연히 이 어떤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고 이 상황이 앞으로 심각한 상황이 이어질지 않을 거란 사실을 알지만 미리 이 상황을 확실히 봉쇄하고 다음에 정책들을 피기 위해서 이제 하는 그런 준비 단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은행 파산 사태가 일어나더라도 한국은 지금 현재로서는 당분간 큰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예, 이미 심리적인 요인은 다 해결이 된 상태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하지만 나중에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고요. 자, 그 다음에 한미금리 차 2% 이거는 이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면 환율은 결국에 환율에 대해서 이제 여기 이야기하고 넘어갈게요. 환율이 되게 선반영하는 특징이 있어요. 한국 환율이 그런 특징이 있다니까요. 환율이 갑자기 튀면서 뭔가 이상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 환율을 뭐 방어하지 못한다든지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증시에 갑자기 영향을 끼치고요. 예? 한국 채권도 막 이렇게 되게 혼란스러운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한국 같은 경우는 환율에 굉장히 취약한 나라다. 안타깝지만 이것은 고질적인 병이고 이미 외국인들의 심리가 예전에도 한국이 IMF 사태가 난 적이 있고 그런 나라기 때문에 어떤 심리적인 불안 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환율이라는 게 앞으로 1200에서 1300 사이를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우리가 환율을 너무 낮추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 지금 현재 일본이 엔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걸로 인해서 일본의 환율은 실제로 튀고 있어요. 자, 그럼 중국도 환율이 튀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환율을 갑자기 확 내려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굉장히 약해지겠죠. 그럼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환율을 너무 낮추는 것은 굉장히 안 좋은 판단인 거죠. 자, 환율을 많이 낮추면 어떤 이점이 있을까요? 물가가 낮아질 겁니다. 자, 지금 한국이 금리를 올린 이유는 결국에 우리나라가 미국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또 스태그플레이션을 반드시 막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게 1순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물가를 잡는 것은 1순위입니다. 그것은 바뀌지 않을 거예요. 이창용 총재는 우리나라에서는 매파로 생각하시면 되는 그런 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물가를 잡음으로써 잡고 나서 아마 경제 침체를 해결하기 위한 이 부동산 PF의 고질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아마 실질적으로 돈을 푸는 그런 정책을 필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미국이 금리를 동결을 한다는 게 확실시 된다면요. 아시겠죠? 우리나라는 내년에 총선도 있어요.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있고요.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넘어가셔라. 아시겠죠? 자, 바이든 정부가 대만에 4,400억 군사 지원 발표했다. 자, 이거 결국에 나중에 미국하고 중국하고 뭐 한번 맞짱은 뜰 수 있겠죠? 근데 자, 이거 당장 맞짱 뜨는 건가요? 아니죠.
자, 당장 대공 온다고 막 중국하고 대만하고 뭐 막 할 거라고 그렇게 막 주장하는 유튜버들 있잖아요. 다 개소리입니다. 자, 나중에 뜰 수도 있어요. 중국하고 그지만 지금 전망하는 건 중국이 당장 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아, 지금 중국이 경기 침체에 지금 미쳐 있는데, 지금 이거부터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서 무슨 대만을 칩니까? 중국이 대만을 치려면 몇 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해요. 중국의 지금 이 경기 침체부터 해결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전쟁을 하죠. 중국 경제가 뭔가, 최소한 저성장이라도 뭔가 하고 있어야지. 지금 침체해갖고 잘못하면 잃어버린 30년 될 수도 있는데, 일본처럼. 부동산 막 갑자기 무너져봐요. 그 잃어버린 30년 되죠, 중국. 우리도 죽어요, 그러면. 아시겠죠? 어쨌든, 이거는 볼 필요가 없다. 대신에 나중에 이런 일이 터졌을 때, 도망가야겠죠? 예, 증시 자금 다 빼야겠죠? 이런 일 터지면. 그래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이 나중을 위해서. 자, 사면초가 중국 브릭스 국가들 사이서도 외면,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이게 브릭스가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예, 푸틴도 브릭스 안 간다고 그랬어요. 자, 브릭스가 이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겠죠. 결국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수 있는 지금 유일한 연합국이라고 할 수 있어요. 브릭스가 만약에 이게 결성이 잘 되면요. 근데 지금 중국 왕따 시키고 있어요. 예, 브라질이 싫대요. 중국이. 아, 별로 믿지 못하겠대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어떻게 될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요. 만약 이 브릭스가 흐지부지 된다면 사실 금의 시세는 좀 많이 떨어질 수 있어요. 아시겠죠? 결국에 금의 시세, 금 시세를 조금, 이제 금 얘기 너무 많이 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하고요. 어쨌든 이 브릭스가 미국 달러의 패권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이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고요. 자, 그리고 이제 푸틴, 시리아에서 나토와 충돌 원치 않지만 모든 시나리오를 대비한다. 자, 이게 뭔 얘기예요? 나토하고 충돌은 절대 안 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가능성 없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푸틴 암살당해요, 여러분. 세계 3차 대전 일으키면 푸틴 진짜 암살당해요, 여러분. 지금도 러시아의 반대의 그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요. 아, 이거 러시아 이거 전쟁 계속 해야 되는 거 맞아? 왜? 그리고 실제로 지금 쿠데타 일어날 뻔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여기서 3차 대전을 일으킨다니. 탄약도 없어가지고 지금 북한에 가가지고 지금 러시아가 지금 탄약 달라고 지금 무릎 꿇고 있잖아요. 이번에 열병식 때 갔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번에 북한 열병식 때. 러시아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근데 러시아가 이제 북한에 무기 지원해주겠죠? 북한하고 딜을 했겠죠. 야, 우리가 탄약 줄 테니까 무기 지원해줄게. 이런 딜.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뉴스를 보고 나중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아, 한국의 방산주. 이거 좀 째려보다가 방산주 쪽에 좀, 매수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고 바로 내가 어떤 주식을 관심을 가질지를 여러분 떠오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이래야 여러분 주식으로, 돈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뉴스는 그만하고 이제 차트 보도록 하죠. 차트 분석이 자, 코스피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 월봉을 봤는데 너무나 좋은 상황이죠. 자, 월봉이 어떻게 마무리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휩소 추세를 전환하는 그런 지금 캔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짧은 어떤 도찌형인데 약간 이거 뭐라 그러죠? 아무튼 이거 도찌라고 할게요. 그냥 이게 약간 몸통이 있는 도찌라고 할게요. 몸통 있는 도찌형 캔들이 연속으로 이 도찌가 두 개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암시하는 거죠. 여기서 위든 아래든 추세가 결정이 될 텐데 지금 단기 이평선의 배열로 봤을 때는 위로 올라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아니면 횡보를 할 수도 있다. 이런 상황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피에 대해서 더 많은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영상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자, 코스닥 볼게요. 아직 월봉 이제 하루 남았는데 지금 월봉의 몸통을 보면 약 6%의 몸통 6.5%죠. 몸통이 저가까지 해갖고 약간 6.5% 정도의 이 몸통이 있는데 여러분 이 몸통을 갑자기 훼손하고 내일 갑자기 폭락을 해가지고 코스닥이 시가까지 내려와서 윗꼬리를 단다면 우리가 하락으로 봐야겠죠. 8월 증시를. 그지만 그럴 가능성은 낮겠죠? 왜냐면 나스닥 개폭등했으니까. 코스닥은 당연히 좋으면 좋았지 코스닥이 폭락하진 않겠죠. 그죠? 최소한 뭐 보합은 유지하겠지. 그 월봉 엄청 좋게 지금 마무리 짓는 거예요. 결국에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스피 보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갑자기 코스피가 개급등하면서 3천을 찍는 그런 상황이 올해 안에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올해 안에 3,000피를 찍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시고, 내가 좀 주식을 하면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을 어떤 경험이다라고 생각하고 성장하는 계기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계속 도전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바보같이 인버스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기서 갑자기 인버스하고 나중에 인버스를 하면 얼마나 바보 같은 행동인지. 인버스는 고순하는 거예요. 저는 인버스 할 수 있죠. 네, 저는 뭐 얼마든지 하죠, 인버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인버스 하시면 안 돼요. 아셨죠? 자, 그리고 업종 버리고 이제 삼성전자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가 왜 제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이렇게 삼성전자를 매번 보나요? 결국에 한국의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삼성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면 삼성전자가 가장 큰 시총을 차지하고 있고 사실상 우리나라 기업 중에 넘버원이니까. 미국으로 따지면 애플 같은 그런 존재니까. 그렇죠?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이 강한 모습을 보여준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랬습니까? 2차전지 관련주가 버블이고 그게 꺼지면 반도체 쪽에 수급이 몰려온다. 반도체 쪽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들어왔죠. 그 삼성전자 이외에 다른 반도체 업종들도 수급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자, 결국에 다음의 주도주는 삼성전자가 될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다. 자, 삼성전자는 많은 호재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고요. 자, 삼성전자의 실적이 2분기에 그지같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막 경기 침체 오고 다 망하는데 삼성전자가 무슨 소용이야? 그렇지가 않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달라요. AI가 발전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AI가 접목된 로봇도 무궁무진한 발전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것을 경제 침체와 접목을 시켰을 때 많은 것들이 보여야 됩니다. 이 영상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왜 경기 침체가 오는데 AI나 반도체 관련주들, 로봇 관련주들은 앞으로 각광받을 수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언제 한번 올리도록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팩트는 무엇이냐? 삼성전자가 설사 조정을 받더라도 8월에 조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만약에 조정을 받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어떤 거냐면 8월에 경제지표가 발표됩니다. 미국에. 그럼 이 미국의 경제지표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이 진짜 잡히고 있는가 이것들을 한 번 더 확인을 하려고 할 겁니다. 시장이. 그 과정에서 조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인플레이션이 제대로 잡힐 수 있다. 요거 금리 진짜 이제 더 이상 올려도 한 번이겠네. 이제 끝이네. 이거에 대한 확신이 들어섰을 때 그때부터 시장이 랠리가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여러분들을 낚시를 제대로 하고 갑자기 코스피가 3천으로 쭉 달려갈 수 있고 삼성전자가 갑자기 8만전자, 9만전자가 갈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것들을 고려해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많은 종목들을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하나하나씩 매수해보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주식경제 유토피아 주토피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